안녕하세요. 자동차에 거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르노 삼성 자동차의 신차 소식을 전해드리려 하는데요. 르노 삼성의 기세가 요즘 아주 무섭습니다. QM6가 아주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더니 XM3로 홈런을 날리고 캡처로 굳히기를 들어갔는데요. 아직 만족을 못했는지 또 하나의 아주 강력한 신모델을 출시합니다. 7월 15일에 출시되는 르노 삼성 자동차의 중형 세단, 바로 SM6 페이스리프트입니다. 사실 SM6가 처음 출시되었을 당시 국내 중형 세단 시장에 엄청난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르노 삼성이 내놓은 SM6가 무려 현대자동차 소나타도 제치고 기아자동차의 K5의 판매량까지 제치면서 중형차 판매량 1위를 기록했을 정도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사실 저도 투싼 구입을 고려할 당시에 SM6도 구매 리스트에 있었는데요. 당시 제가 SM6를 고려했던 이유는 소나타는 그 당시에 너무 못생겼었고 젊은 오너가 타는 K5의 이미지가 그리 좋지 않았기 때문에 국산 중형 세단 중에서 디자인이 가장 세련되면서 그 당시에 또 퀼팅 시트와 헤드업 디스플레이 등등 동급에서 볼 수 없었던 고급스러운 옵션까지도 SM6에 넣을 수 있었기 때문에 구매 직전까지 고민했었지만 시승을 해보고는 바로 투싼을 계약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들었던 생각은 역시나 주행 성능은 현대한테는 아직 안 되는구나를 느꼈었는데요. 예쁜 쓰레기라고 불리는 르노 삼성 SM6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페이스리프트 되어서 출시되었을지 오늘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르노 삼성 SM6가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바뀐 부분은 크게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파워트레인, 두 번째 익스테리어,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인테리어입니다. 현대기아 자동차가 페이스리프트를 진행하게 되면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를 풀 체인지급으로 싹 바꿔버리고 파워트레인은 그대로 놔둬서 껍데기만 체인지 된다는 혹평을 듣기도 하는데요. 르노 삼성 SM6는 풀 체인지급의 디자인 변화는 아니지만 새로운 엔진을 적용함으로써 보여지는 부분뿐만 아니라 자동차의 본질이 되는 파워트레인까지도 신경 썼구나 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현대기아에서 하고 있지 않은 부분들을 르노 삼성에서 가끔씩 참 잘해주는 케이스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영상 후반부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국산 중형차 최초로 매트릭스 LED 헤드램프를 넣은 것 또한 이번 SM6 페이스리프트가 가진 최고의 장점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또 한번 SM6한테 호되게 당하고 나면 현대기아에서도 이제 중형차에서도 매트릭스 LED와 같은 기능이 들어간 헤드라이트를 적용해 주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다면 먼저 첫 번째 큰 변화인 파워트레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스리프트가 되기 전 SM6는 두 가지 라인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1.6 터보 모델도 판매가 되었었지만 단종되고 현재는 2.0 GDE와 2.0 LP 모델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터보 모델의 부재로 인하여 조금 강한 출력을 원했던 고객층이나 운동 성능을 중요시했던 소비자들에게는 아쉬움을 남겨줬는데요. 다행히도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두 가지 터보 엔진을 출시했습니다. 1.3L 가솔린 터보 엔진 적용된 TC260 엔진과 1.8L 가솔린 터보 엔진 적용된 TC300 엔진입니다. 두 엔진 모두 7단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과 결합돼서 빠른 변속과 운전의 즐거움도 조금은 제공해 줄 것이라 기대되는데요. 1.3L 가솔린 터보 엔진은 152마력의 26토크를, 1.8L 가솔린 터보 엔진은 225마력의 30토크를 발휘합니다. 경쟁 모델인 현대 소나타 1.6 터보와 기아 K5 1.6 터보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출력인데요. 여러모로 소나타와 K5가 단단히 긴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안 그래도 판매량이 SUV와 그랜저에 밀리는 중형 세단 시장인데 막강한 경쟁 상대인 SM6 페이스리프트 모델까지 등장하니까 현대기아가 여러모로 쉽지 않을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는 225마력을 내는 1.8L 가솔린 터보 엔진이 상당히 기대됩니다.
물론 서스펜션이 어느 정도로 받쳐주는지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기존에 판매되던 2.0 LP 모델도 판매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SM6의 효자 파워트레인이죠. SM6 페이스리프트의 파워트레인 라인업은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며 디젤 엔진은 출시되지 않습니다. 이제 르노 삼성에서도 디젤 모델을 만나보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파워트레인에 이어서 다음은 익스테리어의 변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SM6에 크게 관심을 두던 사람이 아니라면 도대체 뭐가 바뀐 거야?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페이스리프트는 원래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도대체 뭐가 바뀐 거지? 하고 말이죠. 독일 차들도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 뭐가 바뀌었다는 거야? 라는 느낌이 드는 경우가 많은데요. SM6도 그런 느낌입니다. 아무래도 유럽에서 판매되고 있는 탈리스만 기반이라 그런 것도 있고요. 기존에 워낙 디자인이 뛰어났기 때문에 큰 변화를 주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전면부에서는 헤드라이트와 프론트 라지에이터 그릴, 그리고 범퍼 하단 부분의 변화 정도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라지에이터 그릴은 좀 더 촘촘한 디테일이 추가되어서 차가 좀 더 꽉 차 보이는 전면부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프론트 범퍼에서는 좌우를 수평으로 가로지르는 크롬 라인을 형성하여서 차량을 더욱 넓고 더욱 안정적이게 해주는 효과를 보여줍니다. 이번 SM6 페이스리프트는 크지 않은 변화이지만 정말로 세련되게 포인트를 주어서 더욱 만족도 높은 디자인을 구현해냈습니다. 페이스리프트를 정말 영리하게 잘한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제조사 입장에서도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부분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측면에서는 사실 휠 디자인을 제외하고는 변화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신형 그랜저가 페이스리프트 되었을 당시 1열 도어를 제외하고 모든 부분을 바꿨다라고 한 것과는 대조적인 변화인데요. 뭐가 좋고 뭐가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둘 다 장단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 SM6 오너들에게는 크지 않은 변화라서 조금은 서운함을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면부에도 소소한 변화를 통해 이미지 변화를 주었다면 이번에 SM6 페이스리프트의 하이라이트는 후면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전면부에서도 사용한 크롬 라인을 후면부에서도 아주 영리하게 사용했습니다. 테일램프의 내부를 파고들어서 좌우를 가로지르는 모습인데요. 크롬 라인뿐만 아니라 테일램프의 발광 디자인까지도 변경하여서 더욱 차량의 후면 이미지를 또렷하고 강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SM6 페이스리프트는 후면부가 정말 압권인 것 같은데요. 이전에도 나쁘지 않은 디자인이었는데 부분 변경되면서 완전히 멋있어졌어요. 이건 아마 모든 분들이 인정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좀 더 확실하게 뒷모습을 비교해 본다면 변화가 더욱 또렷하게 눈에 들어옵니다. 차량의 크기는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페이스리프트 모델의 후면부가 좌우로 더 넓어 보이고 볼륨감 있어 보이는 효과를 낳았습니다. 하단에 듀얼 머플러 또한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정식 출시되면 한 번 더 정확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전 라인업에 모두 듀얼 머플러를 적용한다면 정말 르노 삼성의 디자인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네요. 디자인으로는 정말 국산 중형 세단에서 단연 넘버원인 것 같습니다. 익스테리어 디자인에 이어서 이번엔 인테리어 디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인테리어 또한 부분 변경이기 때문에 큰 폭으로 바뀌진 않았는데요. 기존의 인테리어도 상당히 괜찮았기 때문에 레이아웃에 있어서 큰 불만은 없었습니다만 버튼 조작이 조금 불편하다거나 트렌드에 맞지 않는 부분들은 개선을 통해 모두 보완하였습니다. 계기판은 10.25인치 풀 디지털 계기판으로 변경되었고요. 이 계기판은 맵인 클러스터라고 해서 계기판 안에서 지도가 보여주는 기능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소나타와 K5에는 없는 기능이죠. 그리고 중앙 모니터는 8인치에서 9.3인치로 커졌습니다. 동급에서 10.25인치를 적용하는 것에 비해서는 조금 작은 수치지만 보여지는 방식에 있어서 가로형이 아닌 세로형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수치는 조금 작지만 되려 더 편한 시인성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존 오너들의 크나큰 불만이었던 S링크를 개선하여서 페이스리프트 모델에는 이지링크 방식이 적용되어 더욱 편리한 조작을 할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공조 컨트롤러들은 모두 물리적인 버튼으로 분리하여서 직관적인 사용을 도왔고요. 이렇게 소비자들의 불편함에 귀를 기울여서 변경되는 모델에 적용하는 브랜드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쉽게 느껴졌던 부분들을 모두 수정 보완했고요. 변속기는 부츠 타입으로 버튼식이나 다이얼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 또한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워트레인과 익스테리어, 인테리어 디자인에 이어서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이번 SM6 페이스리프트에 최초로 적용된 매트릭스 LED 헤드램프입니다. 헤드램프 한쪽당 18개의 LED가 적용되어 각각 LED가 상황에 따라 켜졌다 꺼졌다 하면서 최적의 시야를 확보해 주는데요. 메르세데스 벤츠의 멀티빔 LED로 대표되는 헤드라이트 기술입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한쪽당 84개의 LED가 적용됩니다만 그 차는 워낙 비싼 차고 제네시스와 한번 비교해 본다면 현재 제가 타고 있는 제네시스 신형 G80은 한쪽당 16개의 LED가 적용되어 있는데요. 제네시스보다 SM6에 더 많은 LED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좀 배가 아픈 것 같기도 하고 제네시스 G80에서 살펴볼 수 있다는 말인 즉슨 그 이하 모델에는 그 어떤 차도 이런 매트릭스 LED 기술이 적용되어 있지 않다는 것인데요. SM6 페이스리프트가 이번에 중형 세단 최초로 매트릭스 LED를 적용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분명 칭찬받아 마땅한 부분이고 자국 브랜드인 현대기아 자동차가 이런 최신의 진보된 기술 트렌드를 선도하지 못하고 르노 삼성 자동차가 이런 첨단의 기술을 먼저 선보인다는 건 조금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는 현대기아 자동차의 아쉬운 느낌도 들긴 합니다. 오늘 SM6 페이스리프트에 대한 리뷰를 진행하다 보니까 너무 칭찬만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주행 성능은 제외하고서는 이번 페이스리프트 모델에 이렇다 할 단점을 찾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주행 성능이야 분명 개선을 했을 텐데 그 부분은 제가 직접 타보기 전까지는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좀 말을 아끼도록 하고 국산 중형 세단의 핵심 모델인 SM6 페이스리프트가 출시됨에 따라서 현대자동차의 소나타와 기아자동차 K5가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디자인적으로만 비교를 해보더라도 지금 눈에 많이 익긴 했지만 약간 완성된 디자인이라기보다는 어떠한 디자인으로 가기 위한 과도기적 단계에 있는 디자인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만큼 혁신적인 시도도 많이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르노 삼성 SM6 페이스리프트는 단정하면서도 간결한 멋이 느껴집니다. 딱 보면 유럽차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죠. 기아 K5와 비교해 본다면 완전히 다른 방향성을 추구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중형 세단은 30, 40대 수요가 꽤 많습니다. 30, 40대도 물론 타지만 50, 60대도 구입하는 것이 가장 대중적인 중형 세단인데요. 기아 K5는 계속 젊어지고 더 스포티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K5는 처음부터 그랬어요. 하지만 그런 디자인을 소나타도 쫓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도 젊어지고 스포티해진 중형 세단을 40대에서 60대가 타기에는 선뜻 마음이 가지 않는 게 사실이죠. 그 아쉬움을 SM6가 채워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실 익스테리어만 본다면 신형 그랜저 페이스리프트보다 SM6가 더 고급스럽고 세련되어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그랜저의 리어뷰는 충분히 멋있지만 전면부는 사실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SM6 페이스리프트가 승차감 부분만 국내 소비자들의 취향에 맞게 세팅을 잘해서 출시된다면 SM6가 처음 나왔을 당시 그 파란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과연 SM6 페이스리프트는 또 한 번 1위를 탈환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보면서 오늘 SM6 페이스리프트에 대한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자동차에 거주는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하시면 르노 삼성 SM6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동차 소식을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리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에 거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